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제 구축 검사 설계 및 척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실의 박인용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그 평가원의 김미림, 박민호, 광민호, 그리고 강혜진, 박도영, 김한수 박사님과 미국 GMAC의 임한규 박사님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좀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발표에서는 최대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평가 대상, 학년, 규모, 교육과정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요. 이에 맞춰서 개선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내용을 보면 22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자율평가와 기존에 있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두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의 배경에는 그 현실 세계를 보다 좀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역량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평가 자체에 대한 그 흥미를 높이는 컴퓨터 기반 평가의 장점과 이런 장점에 따라서 점차 그 CBT 기반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평가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가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그 학업성취도 평가에 자율평가를 도입을 해서 그 단위학교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자 하였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AI 학력 진단 시스템의 일환으로 컴퓨터 적응형 평가를 도입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단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먼저 그 자율평가를 22년에 도입을 하였는데 그 자율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 시기, 평가 영역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학급 단위로 시행하는 국가 지원의 평가 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는 그 맞춤형 교육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26년까지 그 단계적 적응형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단계적 적응형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적응형 평가, 그 MST라고 하는데 그 MST는 단계별로 학생의 성취 수준에 적합한 소검사가 제시되는 학생 수준에 대한 맞춤형 검사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CBT에서 가형, 나형 등 그 여러 검사형들이 학생들에게 배부되듯이 MST에서도 여러 개의 패널들이 학생들에게 배부되는데 한 개의 패널 구조를 133 구조로 예를 들면 세 개의 단계로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보통 수준의 소검사 1개,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각각 우수, 보통, 기초 수준의 소검사로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소검사에서는 각 한 5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133 구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MST 시행의 흐름을 보면 먼저 1단계에서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소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2단계의 소검사가 배부되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3단계의 소검사가 배부되고요. 다시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산출되는 이런 시행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MS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측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MST 구성 측면에서 보면 뭐 단계를 몇 단계로 해야 할지 그리고 단계별로 소검사는 몇 개로 구성할지 소검사 내 문항은 또 몇 문항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설계와 더불어서 또 각 단계별로 영역, 역량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내용 영역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수준별로 소검사가 어떤 측정학적인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와 같은 검사 설계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그 문제은행의 문항의 특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는 시행의 흐름에서 어떻게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 방법에 따라 어떤 추정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단계별로 학생의 점수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점수가 어떻게 매칭돼서 다음 단계의 소검사를 어떤 방법을 통해 배정할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검사 설계 측면에서 수준별 소검사가 어떤 측정학적 특성을 지녀야 할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시행 흐름에서 신규 문항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문항 특성은 어떻게 추정할지 그리고 단계별로 점수 산출은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연구의 목적은 그 자율평가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정확성을 갖춘 MST 도입을 위해 신규 문항 투입 및 추정 방식과 소검사의 측정학적 목표 특성을 고려한 검사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 MST 척도화를 위한 모형 그리고 점수 산출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CBT에서 MST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 체제를 설계하고 최종 시스템의 측정학적인 설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MST 검사 설계 방안으로 데이터 수집 설계 방안과 소검사 목표 특성 탐색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에서 MST 구조에서 신규 문항의 문항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적절한 신규 투입 문항 수와 신규 문항의 모수 추정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규 문항은 새롭게 출제돼서 아직 문항 모수가 추정되지 않은 문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시행 문항은 이미 문항 모수가 추정되어 문항의 특성을 알고 있는 문항을 의미합니다. 신규 문항의 모수 추정 방식은 문항 모수 고정 추정 방식과 분리 추정 방식을 고려하였고 두 방식을 통해 산출된 추정치의 정확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습니다. 고정 추정 방식은 그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본시행 문항과 신규 문항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으면 이미 문항 모수를 알고 있는 본시행 문항 모수를 고정한 상태로 신규 문항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그 본시행 문항의 문항 모수와 동일한 척도에서 신규 문항의 문항 모수가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의 절차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 추정 방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 동일하게 본시행 문항과 신규 문항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의 모든 문항에 대한 문항 모수를 추정하고 이때 추정된 본시행의 문항 모수와 이미 알고 있는 문항 모수와의 관계를 통해 추정된 신규 문항의 문항 모수를 다시 한 번 더 선형 변환해서 동일한 척도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고정 추정 방식에 비해서 절차적으로 좀 보다 복잡하지만 기존에 추정된 본시행 문항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지 노출에 따른 영향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된 문항 모수 추정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설계를 보면 설정된 MST 상황은 133 구조에서 각 단계별 소검사가 본시행 문항과 신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모의 실험 조건으로 신규 문항의 수, 신규 문항을 시행한 피험자 수, 피험자의 능력 모수 분포를 설정을 해서 각 추정 방식의 정확성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정확성에 대한 평가 준거로는 시뮬레이션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트루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 값과 추정치와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요. 값이 클수록 오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피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차를 보고 판단할 때 약 5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정 방식은 문항모수 고정 방식이 미미하게 좀 상대적으로 우세했는데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 부쩍 편보일 때는 고정 방식이 좀 불안정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신규 문항 수에 따른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신규 문항은 각 소검사별로 최대 2문항 정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최소 500명 이상은 시행해야 하며 학생의 능력 분포에 따라서 그 추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검사의 측정학적인 목표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는데 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목표 특성에 따른 정확도를 탐색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은 학생의 능력 수준이 그 소검사 난이도 수준의 평균 정도인 학생들의 점수를 잘 추정하도록 구성하는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 2는 그 학생의 능력 수준이 소검사 난이도 수준 간 그 분할 점수 부근인 학생들의 점수를 잘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나리오 1은 소검사 난이도 평균 부근의 능력 점수 추정에 중점을 둔 거고요. 시나리오 2는 분할 점수 부근의 능력 점수 추정에 중점을 둔 두 시나리오 간 성취 수준 두 시나리오의 정확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 성취 수준 분류 일치도를 통해서 정확성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기대되는 결과는 그 성취 수준이 1수준인지 2수준인지 뭐 3수준인지 판별하는 분할 점수 부분의 능력 점수 추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시나리오 2에서 그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그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EAP 능력 점수 추정 방법에서 그 1수준 능력 수준 판정의 비율의 정확성이 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그 평가 결과 제공과도 관련이 있는데 평가 결과에 이 학생들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의 특성을 제시를 할 때 1수준과 2수준을 분할하는 특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1수준, 2수준 각 수준별 학생들의 평균적인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초점을 둘 것인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할 때에는 그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소검사의 목표 특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MST 척도화 방안으로 능력모수 척도화 방안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그 아까 MST 시행 흐름 말씀드렸을 때 1단계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1, 2, 3단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 소검사가 배부되고 최종 점수가 산출되는데 이때 결과를 어떻게 산출할 건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단계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지금 현재 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TCC 방법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인버스 TCC 방법이죠. 그래서 MLE 그리고 사후분포를 활용하는 그 EAP RP, EAP SS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MLE, EAP RP는 문항 반응 패턴, 그러니까 오답, 정답일 경우 0, 1, 1 이런 패턴을 활용한 방식이고 TCC, EAP SS는 총점, 그러니까 5점, 12점 이런 총점을 활용한 방식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점수 추정 방식에 따른 정확성을 또 탐색을 했는데 모의 실험 설계로는 응시자 수와 능력모수 분포를 조건으로 100회 정도 반복을 해서 정확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먼저 성취 수준이 정확하게 판별이 되었는지를 확인했고요.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그 투르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와의 차이를 통해 정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이 클수록 오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 점수 추정 방법별로 성취 수준의 판정의 정확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EAP RP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고요. TCC 방법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준별로 보면 EAP RP, EAP SS에서 1수준과 4수준 판별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의 실험 조건인 분포 간 그리고 사례수 간 차이는 작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능력 점수 추정 방법별로 투루값과 추정치의 차이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반적으로 그 EAP 방법이 가장 정확성이 높았고요. 추정의 안정성도 높게 나타나서 추정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였는데 다만 이제 수준별로 봤을 때 1수준과 4수준의 성취 수준 판별에 대한 정확성이 낮아서 이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어떤 측정학적인 설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시면 본 연구에서는 그 MST의 측정학적 고려 사항 중에서 검사 설계 측면에서 수준별 소검사의 목표 특성 그리고 신규 문항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설계와 추정 방법 그리고 단계별 점수 산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먼저 소검사의 목표 특성은 분할 점수 근처에서 정보값이 높게 나타나도록 구성을 하며 신규 문항 투입은 단계별 소검사 내 최대 2문항 정도 그리고 최소 500명 이상의 시행이 필요하고요. 추정 방식은 분리 추정 방식으로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문항에 대한 어떤 노출 등에 대한 기능 점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단계별 점수는 이전 단계, 즉 그 2단계의 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함께 활용하고 3단계는 1, 2, 3단계의 결과를 모두 활용해서 EAP 방법을 통해 점수를 추정하되 이제 수준별로 결과를 좀 고려를 해서 수준 설정 과정에서 분할 점수를 결정할 때 그 EAP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와 그리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제시된 시행 설계 등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올해 6월에 발표된 그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그 실현을 위해서 문제은행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결과 활용도 제고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MST가 정착하기 위한 방안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제 구축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